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언제나 우리 애국 시민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합리적 보수를 사랑하는 시민이라고 할까요? 아니면은 모두를 포함을 할까요? 저희가 늘 통합을 고민하고 있는 입국 열차입니다. 3월 23일 월요일 오늘도 이상 없이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관장 최준영입니다. 오늘 그리고 또 국가 중심 세력이시죠. 김준호 전 대변인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국가 중심 세력인가요? 네. 경동시장을 사랑하는 김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잘생긴 아. 문성호 대변인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개혁신당 문성호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어떻게 좀 잘 지내셨어요? 어때요? 이게 뭐 국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았고, 아, 많죠. 그런데 국내에서도 사건들이 너무 많았는데 국민의힘발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솔직한 말로 제 밥줄 끊기는 소리입니다만 논평이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올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주제 바로 들어가겠지만 네. 지금 참담한 심정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맞습니다. 국힘도 아닌데. 아니 어떻게 그 국민의힘이 지금 거의 이슈 블랙홀이라 해야 되나? 진짜 이슈를 진짜 그러니까 뭐라 해야 돼? 즐거운 이슈를 만들어야 돼. 즐거운 뉴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전부 다 서프라이즈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참담합니다. 근데 공천 이슈 같은 건 원래 다 서프라이즈하고 재밌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이게 감동이 있는 공천 과정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서 저는 왜 어떤 의미에서의 감동이죠? 뭐 여러 가지 감동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네.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예. 아,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 김준호 대변인 예. 몸살 안 하셨어요? 아 그러니까요. 우리 경동시장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정말 사투를 벌이고 오셨는데. 이런 큰 행사는 우리 또 문성호 대변인 같은 분이 네. 우리 원래는 같은 당이었잖아요. 네. 이렇게 큰 행사는 사실 같이 하고 하면은 더 힘이 나고 재밌는데 장난이 아니었죠. 뭐. 아, 네, 근데 진짜 답답하다. 어제는 정말 너무 겹겹이 포진이 돼가지고 진짜 다들 땀을 뻘뻘. 어제 김준호 대변인 저도 이제 촬영이 네. 있었습니다만 김준호 대변인 정말 이게 뒷머리가 다 젖어가지고 예, 땀이 예. 너무 많이 나서 이게 생색을 내는 게 아니라 뭐 대구, 부산 그리고 이제 이번에 서울 경동시장까지 다녀왔는데 네. 어제는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한 말이 어제는 진짜 열기나 네. 성원이나 이런 게 장난이 아니다. 사실 뭐 진짜. 방송 전에 우리 작가님이랑 잠깐 얘기했지만 구포시장에도 인파가 엄청 났음에도 엄청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뭐 이동하는데 크게 어려움을 겪거나 이런 수준은 아니었는데 네. 어제는 한동훈 대표 그 당사자께서도 사실 휘청휘청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분들이 이제 막 그 환영해 주시고 하셔가지고 저 나름대로 이게 열기가 강하기 때문에 얇게 입고 가야지라고 하고 갔는데 네. 거의 뭐 흔히 말하는 빤스까지 다 젖어. 진짜로 땀으로 샤워를 해버렸습니다. 안 그래도 정말. 날씨가 좀 봄 날씨가 돼가고 있는데 네. 인파까지 몰리면 더 그렇죠. 네. 아니 이거 한 대표께서 이거 이렇게 표현해도 되나요? 뭐라 표현해야 되지? 네. 지역구 쇼핑 너무 열심히 하시는 거 아니야? 아, 지금 어머, 쇼핑이 어? 아니고 뭐 민심 경청 아니겠습니까? 아니 근데 어제는 쇼핑 간 거 맞아요. 네. 네, 경동시장에 네. 마켓에 쇼핑을 간 거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경동시장, 구포시장, 서문시장 많이 찾아주십시오. 아니 왜냐면 지금 동대문이 네. 저기잖아요. 장경태 의원 동대문이잖아요. 아니, 설마. 근데 거기 날아갈 수도 있어. 아, 거기 그렇죠. 내가 구조로 봤을 때. 어제 가니까 또 김경진 당협위원장께서 엄청 신나셨더라고요. 우리 동네가 아니 진짜 완전히 거기 진짜 지금, 날아갈 수도 네. 있어. 거기가 그쵸. 네. 맞습니다. 거기는 사실 이제 뭐 아직 뭐 수사 중이니까 확정지어 말하긴 그렇지만은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뭐 영상에 주변 증언에 다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거의 뭐 우리- 진짜 무슨 저번에 송영길 대표 무슨 증거 오염 돼가지고 무죄 받은 것 같이 이상한 일 안 일어나는 맞아요. 이상 무죄 받기는 힘들 것 같고. 그렇죠. 아, 경태 이제 날라가야지. 탈당이 끝이 아닙니다. 제가 봤었을 때는 그 문성호 대변인께서 쓰신 페이스북에 쓰신 글을 봤는데 네, 장경태 의원에 대해서 비판하는 글을 봤는데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감정적인 글이 아니라 그 팩트만 해가지고 깔끔하게 잘 써주셔가지고 저는 만약에 거기가 보궐이 뜨면은 단일 후보로 해서 문대가 한번 나가보는 것도 오, 문대가 나를 나가라고. 오, 준비하십니까? 전형적인 서울 뭐 멋쟁이 깜짝이야. 이미지이기 때문에 무슨 소리 하나 하셨네. 나는 아유. 추천. 오, 좋은데요? 네, 저는 괜찮다 봐요. 저는 그런 장경태 자리 같은데 가고 싶지 않습니다. 상종도 하기 싫고. 동대문은 죄가 없다. 네. 아, 그렇네요. 상종도 그리고 하기 제가 어제 또 이렇게 그 경동시장 막 돌고 끝나고 이제 또 취재를 해본 결과 한돈 대표께서 어제 경동시장에서 약 한 60만 원 가까이 장을 또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뭐 사셨어요?
아니 어제 많이 샀죠. 뭐 홍어 무침, 감자, 뭐 약초, 누가 뭐 다 먹어? 오만 걸 또 다 사셔가지고 엄청나게. 근데 또 지지자분들도 끝나고 나서 엄청나게 많이 사고 다들 원성이더라고. 저 끝나고 조금 돌다가 갔거든요. 근데 스타벅스 자리 없다야 이러시는. 지역 상권의 네. 활기를 누렸네. 그러니까 엄청 났어요, 한 진짜 대표에 정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가진 분들도 계실 거예요. 뭐 정치적인 어떤 뭐 여러 가지 것들로. 근데 네. 다만 이런 행사 자체가 서문시장, 구포시장, 경동시장까지 상인분들이 확실히 환영하신다. 거기에 이제 이 데이터 나온 거를 봤는데 신한카드와 그 경동시장이 협업을 하는 관계거든요. 봤더니 그 경동시장 매출이 어제 하루만 30% 정도 실제로 늘었고 한 카드사에서만 봐도 네. 그리고 플러스로 청년몰이 그 식당가였지 않습니까? 저희 네. 어제 작가님이랑 같이 올라갔었는데 거기가 지지자들이 많이 와가지고 점심시간 전에 네. 재료가 소진돼가지고 경동시장 내려가서 네. 그 재료를 다시 사서 올라왔다 이런 얘기를 해서 어우. 다른 걸 다 떠나서 우리 뭐 또 맨날 코스피 뭐 5천 넘었니 6천 넘었니 자랑하는 그 대통령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게 진짜 민생을 챙기는 거고 말 그대로 시장 경제를 살리는 거지. 이거 주식 올랐다 해가지고 시장 사장님들 항상 이 말씀하시거든요. 우리는 살기 힘들다고. 네, 잘 좀 하란 말씀. 아니 이게 그렇습니다. 한동훈 대표 지지자분들 정말 잘하신 게 그런 식으로 이제 선거 때가 되면 시장 같은 데도 많이 가고 유세를 돌고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막상 그래놓고 그럼 통행만 방해하고 막 이래버리면 그게 오히려 표를 잃어요. 그쵸. 왜 맞아요. 가가지고 해가 해놓고 되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막 길 막히고 사람들 못 다녀가지고 매출 떨어지고 이러면은 오히려 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인 인파분들이 또 시장이시니까 가서 또 이렇게 좀 활기도 돌게 좀 매출을 좀 올려주시고 하면은 시장 상인분들이 한동훈 대표 안 좋아하시던 분들도 아 그래도 한 대표 덕분에 요번 주 매출은 좀 이렇게 하면 또 좋은 마음을 가지시기 때문에 지지자들의 무브먼트와 이 애티튜드도 전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어떤 사람을 지지한다고 해서 이 사람만을 막 지켜주려고 다른 사람들하고 싸우고 이래버리면 오히려 그게 이 내가 지지하는 해가 사람한테 됩니다. 해가 되는 거고 이번에 얘기하신 대로 가셔서 윈윈이잖아요. 네. 대표님도 유세하시고 또 거기 상인분들도 덕분에 매출도 오르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예전에-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전 좋다. 예전에 그런 거 기억나요? 막 말씀드립니다. 무한도전 뭐 콘서트나 뭐 아이유 콘서트나 이런 거 임시로 쫙 크게 해야 된다고 뭐 강변에 만들어 놓고 끝나고 쓰레기 막 있으면은 네. 약간 그 주체까지 약간 맞아, 욕을 같이 맞아요. 먹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굉장히 어제는 깔끔했습니다. 저는 배에다가 많이 넣고 왔는데 다들 양손 무겁게 네, 막 도너츠 가게는 막 줄도 엄청 나고 그 댓글에 이제 어떤 분께서는 옆구리 안 터진 김밥 사다 드리고 싶다고 김준 대변인께 어제 김준 대변인 옆구리 터진 김밥 드셔가지고 아 김밥 가지고 말이 많았었죠. 네, 김밥이 말이 근데 김밥 옆에 터진 게 속이 많이 들어서 맛있을 수도 있어. 이게 너무 아니야 꾹 어떻게 눌러가지고. 됐냐면은 이게 젓가락이 없어가지고 에. 서서 이제 먹고 있었는데 네. 신지호 부총장이 네. 그 눈치 없이 김밥을 터트려 버리고 손으로 먹어야 되는데 근데 맨 처음에는 이제 오리발을 내밀길래 이 범인 누구냐고 제가 진짜 이제 힘들고 땀나고 지치고 하니까 이 범인 누구냐고 하니까 김종혁 최고가 자기는 아니래. 아유 셋 중에 하나인데 아니면 한 분밖에 없자니까 그분도 아니래. 제가 아이고. 진짜 진지하게 못 먹게 됐으니까 이거 어떡하냐 갑자기 신정 부총장이 야 난데 그냥 대충 먹어 이런 데서 그런 걸로 따지면 안 돼. 그래서 제가 그럼 진작에 말했었어요. 그러니까 막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네. 그걸 보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네, 그리고 가든님께서 닭 사오는 게 너무 무거웠어요. 다들 짐이 이렇게 많길래 어이씨 많이 사셨네요. 그래서 내가 니처럼 힘만 있었으면은 막 배낭도 메고 왔을 텐데 아쉽다면서. 굴비가 9만 원. 어우 엄청나네요. 몇 개? 아홉 몇 마리? 개, 오 아홉 개. 괜찮은데? 굴비 9만 원. 대단합니다. 그게 하나 기억나요. 예, 그 7757님 저도 20만 원 장 보셨다고. 야. 야, 대단하네요. 그리고 또 어떤 아이작 뉴턴은 내꺼님께서 정치인이 저렇게 잘 생기셔도 되는 건가요?라고 했는데 역시 주어 김준호 목적어가 대변인님. 없어가지고 굉장히 역시 의심스러운데 특검을 경동시장. 해봐야 될 만한 상황. 이게 약간 청문회 같은 걸 해봐야 되는데 실물 깡패는 제가 다른 정치인 뭐 잘생긴 정치인 다 봤는데 네. 문성호 대변인은 깡패 맞습니다. 진짜. 아, 깡패. 예. 저는 사실 문성호 대변인 오늘 나오지 말고 네. 김기영 대변인이 나와야 진가가 발휘가 되는데 자꾸
특정인이랑 자주 만나는데 불편합니다. 아이고 아 큰일이네. 근데 지금 솔직히 국힘 주류라고 해야 될까요? 입장을 대변하시는 분들은 네. 그것 때문에 안 나오신 건 아니겠지만 네. 방송 나오기 싫을 거야. 나와서 뭐라 그래? 무슨 뭐 할 말이 있어? 큰일 났죠. 지금 국민의힘 일이 진짜 큰일이 나는데 저도 사실 입국열차 이렇게 질문을 여러 가지 준비를 하면서 다양한 분야를 좀 다루고 싶은데 네. 항상 이슈 블랙홀이라 하나요? 와, 진짜 기가 막힌 상상도 못한 일들로 자꾸 뉴스거리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첫 번째 다뤄야 할 부분은 많은 방송에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대구시장 공천에서 6파전으로 좁혔는데 컷오프 대상이 특이해요. 주호영, 이진숙 두 분을 컷오프를 했는데 사실 제가 이거 어제 보면서 예. 딱 뉴스 뜨자마자 보고 혼자 생각했어요. 예. 아 이거는 근데 주호영은 진짜 안 주려고 뺀 것 같고 이진숙은 왠지 이 빈자리에다가 볼 넣으려고 하는 거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예. 갑자기 문득 든 생각이 나 너무 입국열차 하면서 음모론자가 돼버렸나? 어. 왜 이렇게 독심술을 쓰려고 하지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방송 보니까 다 그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맞아. 예.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저번 주에 이제 얘기가 좀 돌았어요. 그래갖고 네. 뭐 이제 공관위원장이 페북에 쓰신 글도 뭐 너무 개인이 특정된 이 사천 느낌 철철 나는 글을 또 쓰셨고, 근데 이게 또 무브먼트가 너무 갈짓자잖아요. 네. 그래갖고 그 외에 박형준 시장이 그 뭐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망나니 칼춤 추듯이 뭐 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망나니 칼춤은요 보기에는 막 하는 것 같아도 그분이 사형 집행인이라는 아주 전문 직업인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춤 사이가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그냥 미친놈 널뛰는 것 같아도 나름 다 절도가 있고 다 계획이 있는 건데 이거는 망나니 칼춤도 아니고 이게 좀 많이 자신분이 집 들어가시다가 이래 갔다가 저래 갔다 이래 갔다 저래 갔다 하시는 것 같이 공천을 하시니까 이게 뭐 이미 공천이 아니고 사천인 건 너무 당연한데 사천이라도 이게 네. 약간 이기는 사천을 하면요 어. 전략 있는 사천을 하면요 네. 그래도 공관위원장의 권위가 좀 쓰고 목소리가 써요. 근데 이거는 지금 뭐 내부 리더십도 없고 원칙도 없고 명분도 없고 그렇다고 승산도 없고 이걸 도대체 왜 하는 거지? 라는 질문밖에 지금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저번 주부터 뭐 논평을 할 때 무슨 뭐 이분이 친박이 어떻고 친이가 어떻고 얘기가 나오는데 그 왜 나오는 거냐면 논평하는 사람들은 뭐라도 말을 해야 되잖아. 근데 잘 모르겠어. 아, 시나리오 일단 써보는 왜 거예요. 저런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갖다 붙여서 말을 만드는 건데 제가 오늘 요번에 이제 딱 커버도프 나오는 거 보고 그냥 아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내 초시간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게 논평으로서 의미가 없다. 아, 이거 비급이 좀 숨어있던 바스라진 비급. 그냥 정말 제 솔직한 본 입장에서 얘기를 하면은 이거 그냥 지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임팩트 있게 선거를 질까를 고민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라 가지고 이건 뭐 논평의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아니 충북지사 같은 경우에도 애초에 그 서류 너 받기 전에 현역 그 불출마 권장했잖아요. 그럼 애초에 넣지 말라고 아예 그냥 서류와 명시화를 하든가 다 받아놓고 자르고 뭐 무슨 장난질이 아니, 우리가 그리고 예측할 수가 자기가 없어. 무슨 뭐 저기 오세훈 시장이 늦게 나온다 그랬을 때 물론 결국에 나중 가서 다 받아줬지만 아 무슨 우리는 후보 없이도 선거를 치를 수 있다 원칙대로 할 것이다. 근데 김수민 의원인가 거기 김수민 의원 맞나요? 맞아요. 충북 김수민 의원도 기한 넘겨서 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원칙도 없고 그렇다고 김수민 의원이 뭐 대단한 무슨 대면 충북 지금 이길 수 있는 그러니까 뭐 그런 예를 들면 카드도 아니지. 아니고. 아니죠 전혀. 그렇다고 충북에 진짜 사람이 없냐? 아니잖아요. 거기 지금 조기령 시장 같은 경우에 진짜 경쟁력 있는 분들 이젠 가서 좀 나와달라 그래도 안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사람 날려버려, 지역 조직 가지고 있는 사람 날려버려, 뭐 어디 이상하게 무슨 뭐 82년생 김지영 이런 거 감명 깊게 입었다는 초선 의원 데려와가지고 이 뭐야 공천 룰까지 어겨가면서 밀겠대. 뭐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어. 그래서 제가 오늘 앞에 방송에서 거기도 이제 국힘 패널분이 안 나오셔서 국힘 이제 출입 기자분이 대타로 나오셔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대구에 대해 논평을 하면서 이제 민주당 패널이 뭐 김부겸 총리가 막 이길 거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래도 우리도 뭐 이렇게 후보를 내면 국힘에서 후보를 내면 그래도 쉽게 지지는 않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대구에서 국힘 후보 얘기를 논평하는데 쉽게 지지 않을 겁니다라는 말이 나오는 게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잘 돌아가고 있는 말도 안 되는 건가요? 소리죠. 이거 우리- 민주당이 저기 광주에서 아 우리 후보가 그렇게 쉽게 지진 않을 겁니다 이런 얘기한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국민의힘이 우리가 약간 농담으로 대구의 자민련이 될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이제 대구 자민련도 안 될 것 같아. 맞아요. 너무 걱정해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우리 김준호 대변인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하시고 싶은 말씀을 다 해주셔가지고 제가 오늘 손이 말을 뻥. 안 뭐 더 할 게 없어요. 제가 진짜 네. 밥줄 끊기게 생겼는데. 아이고. 그러니까 이번 공천 그냥 심플하게 주호영 싫어. 조호영 이진숙 씨가. 좋아. 네. 근데 진수 후보가 진수기가라고 표현한 이제 이정현 그 공관위원장 기준에서는 진수기가 대구시장 후보로 나아가면은 나가버리면은 김부겸 총리가 나오면 질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뺏지다는 방식으로 해주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뭐 대변인께서도 말씀하고 계시고 작가님도 말씀하고 계신데 이게 짜고 치는 고수톱도 어느 정도 수준에서 속아 줄 수 있는 그 수준을 맞춰줘야 돼요. 그래야 놀라는 척, 속는 척, 이랬구나 저랬구나, 아이고 너네 대단하다 이게 되는데 지금 공천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 너무 다 보여요. 그러면서 자꾸 서사를 뭐 어디 장 대표가 대구 가가지고 뭐 대구 시민들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경선을 하겠다 이런저런 얘기를 한 다음에 국회에 올라와가지고는 그날 어제 오후 4시 반이었나요? 국회 본청에서 또 기자들의 간담회를 했지 않습니까? 기자회견 같은 형식으로 한 다음에 갑자기 저녁에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나타나가지고는 주호영이랑 이진숙 후보를 컷오프 시키고 그러면서 이제 또 이 말이 나오니까 또 쓸데없는 비하인드 스토리를 막 풀지 않습니까? 20분 동안 장 대표랑 통화를 했고 뭘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이게 이런 과정에 사실 정치하는 과정에 잘 공개를 안 하고 오픈을 안 합니다. 대체적으로 그 책임을 지는 사람이 설명을 하거나 책임을 지겠다라고 나서는데 쉽게 말해서 본인이 전권을 가졌다라고 하면서 중요한 순간에는 장동혁이라는 사람을 지금 팔아먹은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 대표랑 통화했고 나 이거 다 합의된 거기 때문에 나한테 그러지 말고 장 대표한테 뭐라고 해 하면은 장동혁 대표는 아 공관위원장한테 정권을 다 줘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다. 그럼 도대체 이 둘은 같은 팀인지 아니면 적인지 알 수가 없는 관계가 지금 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플러스로 우리 그 대변인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기준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뭐 기강을 세우겠다 어쩌고 저쩌고 하겠다라고 오전에는 엄청 세게 질렀다가 오후 되면은 뭐 우리의 뭐 인재풀은 열려 있다, 공간이 열려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기준도 없고 기강도 없고 그러면서 뭐만 하면은 꼭 본인이 나와서 브리핑을 하면서 싸워요 후보들이랑. 공관위원장이 사실 민주당 공관위원장 지금 누군지 아세요? 모르죠. 몰라요. 그분이 아마 헌법재판관이었던 김희숙 판사인가 법관인가 그분이실 텐데 진짜 몰랐네. 몰라요. 근데 국민의힘은 광역자치단체 장 후보 이름을 몰라요. 근데 공관위원장은 알아요. 그러니까 이정현이 너무 이게 되게 괴상한 구조가 됐단 말입니다. 지난번에 국민의힘과 24년도 총선 때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공관위원장 이름을 아무도 모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공관위원장이 너무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다 받고 있는데 문성원 대변인 말씀처럼 본인이 이기는 사천을 하고 본인이 빅 플랜이 있어가지고 아 난 욕은 먹겠지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공천을 잘해서 이 모든 이목을 집중시켜가지고 욕은 내가 먹고 후보들은 열심히 뛰게 해줄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작가님이 소개하셨던 말씀처럼 이목이란 이목은 다 집중되는데 욕이란 욕은 이 당이 다 두들겨 먹고 있어서 지금 회생이 가능하냐 아, 믿음이 안 가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안타깝습니다. 예, 부산도 지금 시장 후보가 삭발했는데 삭발한 이유를 아무도 몰라요. 박형준 시장이 삭발했는데 다들 공천 받으려고 삭발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데 그것만 생각해도 마음이 아픕니다. 그 이유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왜 하신 거예요? 그 그- 부산 글로벌법이라 부산 특별법 왜 우리는 안 해주냐? 저기 호남도 하고 강원도 하는데 우리 왜 부산은 이렇게 국제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주지를 안 되냐? 뭐 이런 주장입니다. 네, 조금 이따 또 말씀드려보겠지만 여하튼 두 분이 공통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는 기준이 없다. 이거는 누구나 공감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주호영 의원한테도 본인은 이제 국회에서 역할도 있었고 이랬기 때문에 국회에서 계속해서 좋은 중요한 포지션을 유지해 주는 게 조금 더 여러 가지 국회 전반 그리고 국민의힘에 도움이 될 거다라는 주장을 이정현이 했죠. 근데 그러면은 윤재옥, 추경호 3선 4선입니다. 그리고 원내대표도 각각 역임을 했었고요. 이런 양반들도 다 각자 역할이 있고 국회에서 해줘야 될 포지션이 있는 건데 그럼 애시당초에 지금 최은석, 동구 갑이죠. 그리고 유영아
까지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애초에 그러면은 정해놓고 가시든지 이게 도대체 무슨 이러다 갑자기 최윤석 공천 받고 이러면은 좀 추경호 윤재옥도 진짜 바보 만드는 거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지금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사실 여기에 대해서 가장 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지금 공관위원장께서 바보 만든 사람이 한둘이 아니죠. 앞에 얘기도 나왔지만은 네. 지금 뭐 장동혁 대표하고 이게 뭐 짜고 치는 고스톱인가 아닌가 하는데 그 짜고 치는 것도 아닌 것 같아.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둘이 지금 얘기가 고장 났어요. 지금. 그좀 취재를 하고 왔는데 그 20분 얘기가 내부에서 흔히 얘기하는 당권파라고 하는 뭐 장동혁 대표와 가까운 분들은 컷오프하는 거 반대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자기들끼리도 손발이 안 맞아. 그러니까 이건 짜고 치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공관위원장께서 무슨 마음을 드신 건지 아니면은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뭘 드신 건지 그냥 혼자서 갈짓자로 가고 계신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원칙이 없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만약 이거를 다 이름이랑 그 지역이랑 다 가린 다음에 자 이게 국민의힘 어디 공천인지 맞추실 수 있겠습니까? 못 맞춰. 기준이 없으니까 다 이것저것 그냥 누구는 또 밀어주고 네. 오세훈 시장 늦게 나오면 늦게 나온다고 또 밀어주고 어디는 또 현역들을 뭐 못 나오게 한다 그러고 그러니까 주호영 의원한테도 얘기를 뭐 국회에서 해주실 역할이 있고 이렇게 좋게 말했지만 결국 그 말 뜻이 뭐냐 그냥 남은 임기 채우시고 은퇴하셔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계시라는 얘기 아닙니까? 왜냐면은 이준숙 의원은 얘기한 대로 본인이 지금 직이 없고 지금 지지율이 잘 나오니까 이번에 안 나오고 하면 그 보궐로 이렇게 넣어주는 역할이 있는데 주호영은 뭐 할 거야?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 얘긴 거고.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네. 이진숙 의원 측하고도 소통이 안 된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그러니까. 왜요? 왜냐면은 거기에서 이준숙 의원께서는 좀 정제된 메시지를 내셨지만 지금 자기가 이준숙 의원도 이제 선거를 준비한다고 또 지지율 잘 받고 하니까 주변에 이제 같이 일하려고 붙은 사람들 있잖아요. 거기서는 반응이 되게 격해요. 네.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땐 이거 자기들끼리도 익스큐즈가 완전히 안 됐어. 그러니까.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주요 지금 이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자기가 밀고 우리가 뭐 다 아는 그냥 밀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올 때까지 2차 잡음, 3차 잡음 저는 일으킬 거라고 봐요. 왜냐면은 지금 주호영 빠졌어도 추경호 의원이 있거든요. 추경호 의원이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 공관위원장이 낙점하신 그분보다 경쟁력이 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요대로 그대로 가면은 추경호 의원이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 심판이 지금 본인이 밀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룰을 그대로 가겠습니까? 그럼 룰 세팅 과정에서 저는 잡음이 1번 더 있을 거고 그러면 그럴수록 이 보수의 심장이 대구마저 김부겸이라고 하는 민주당에게 질 가능성이 생긴다. 저는 이렇게 그러니까요. 봐요.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20분 통화 내용도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장이 이제 컷오프하기 전에 장동혁이랑 지금 20분 정도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 막상 들어가가지고 뭐 무슨 얘기 있냐 당대표 의중이 뭐냐 공관위원들이 물어보니 그건 말해줄 수 없다. 그래서 컷오프 찬성하냐 반대하냐 했더니 정의용 사무총장 최수진 이 두 명 반대 그리고 서지영은 당대표 의중이 뭐냐 해서 못 들었으니까 기권. 당대표 의중을 몰라서 기권을 했다. 이러니까 지금 정의용 사무총장은 지금 장대표 최측근인데 이 사람 공관위에서 반대. 뭐야 이거? 이 도대체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지금 자기네들끼리 온도가 안 맞아요. 그래서 이진숙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배치 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하는데 이진숙 지금 컷오프 됐으니까 나 어떻게 반응해야 되지? 그러면 이거 거칠게 반발해야 되나? 아니면은 수긍하겠다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지? 지금 온도가 지금 다 꼬였어. 얘네 그냥 바보들의 합창이에요 지금. 뭐 하는 거야? 게다가 또 장동혁이 또 맨날 그러잖아. 윤리위 얘기 물어보면 윤리위는 독립된 기구이기 때문에 내가 따로 언급할 그게 아니다. 게다가 오늘 컷오프도 최고위 막 이야기 나오냐 하니까 논의할 사항이 아니다 하면서 전권을 줬다고 하는데 또 이정현은 당대표랑 통화했다고 하고 이 도대체 뭐가 맞는 아니, 걸까요? 딱 한마디만 그냥 네. 제가 생각했을 때 장동혁 대표가 독립돼 있는 것 같아요. 혼자 독도처럼 그러니까 굉장히 독립적이고 자존적이신 상황인 것 같아요. 지능적으로 매기네. 그러니까 아니 여기저기 분명히 내 의사 어필했는데 왜 다 안 따라주지 이러고 있는 건지 아무도 도대체 말 안 무슨 듣는 상황인지 도대체 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이제 음모론 우리가 얘기했었는데 이 음모론이 아닌 경우가 또 왕왕 있지 않습니까? 저는 임명권자가 장동혁 대표가 진짜로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뭔가 네가 상황이 뭔데 이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이건 진짜 음모론이긴 한데 통화했을 때도 네. 네가 낄 게 아니다. 그리고 누구누구랑 다 얘기했다. 그러니까 그냥 모른 척하고 빠져 있어라. 약간 이렇게 정리됐을 수도 있어요. 정말로. 왜냐면은 정용 사무총장이 SNS에 글도 썼거든요. 뭐 공천 관련돼 가지고 송구하다라는 식으로. 그다음에 지금 보면은 그 최수진 의원 반대했고 네. 서지영 의원 같은 경우에도
기권이라고 하면서 박차고 나갔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협의가 안 된 거예요. 그리고 국민의힘처럼 원내를 중시하는 정당에서 특별 지금 3명의 국회의원들이 공관위에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입김을 행사하지 못하고 작가님 말씀하셨다시피 정의용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 장동혁 대표랑 정말 가까운 사람이거든요. 너무 가깝죠. 예, 그 사적으로든 공적으로든 상당히 가까운 분임에도 불구하고 반대를 강하게 했고 그분이 이제 뭐 주호영 의원이나 이제 여러 의원들의 보좌관 출신이기도 했기 때문에 도의상 반대하는 것도 있었겠지만 이분이 보좌관을 오래 해서 전체적으로 정치가 흘러가는 그 상황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는 분이란 말입니다. 그럼 장동혁 대표한테도 아마 분명히 얘기했을 거예요. 공천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다. 그리고 대표께서 좀 나서줬으면 좋겠다라고 했었을 텐데 장동혁 대표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봤었을 때는 이정현 공관위원장을 추천하고 인선할 수 있도록 압력을 가한 그 사람의 의중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본인이 아주 원론적인 얘기 그리고 우리 흔히 말하는 몸으로 때우는 행동들을 지금 다시 시작한 거지 않습니까? 단식했다가 필리버스터했다가 이런 걸 했다시피 대구에 그냥 간 거예요. 대구에 가가지고 얘기 듣고 하면 욕 먹고 그다음에 뭐 원론적인 얘기 경선하겠다 이건데 이게 쉽게 말해서 욕 대신 먹어주는 욕바지 노릇 한 거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플러스로 지금 몸으로 계속 때우고 그 조기령 충북지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지지율이 가뜩이나 안 나오는데 그나마 흥행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설득하기 위한 작업을 하는 것 같은데 이걸로 봤었을 때는 지금 우리가 대구 공천 가지고 이게 잡음이 있냐 없냐라고 하는 게 사실은 잘 없는 경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대구시장 공천 같은 경우에는 김준호가 나가도 되고 누가 나가도 사실 돼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광주광역시장을 공천할 때 누구를 내든 크게 상관없기 때문에 경선을 세게 붙이는 거지 않습니까? 경선이 본선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 대구 하나 하는 거 가지고 이렇게 잡음이 대외적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거는 당세가 그만큼 쪼그라들었다는 반증이죠. 왜냐면 이렇게 내부적으로 시끄러워도 얼렁뚱땅 잘 넘어가요. 왜냐면 본 후보 된 다음에 선거 치르면은 사실 되는 걸 알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시끄러워지는 게 서울, 뭐 경기, 그다음에 그나마 격전지를 할 수 있는 뭐 충청도 정도가 이제 나와가지고 누가 되니 많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대구 가지고 이 난리를 치는 게 이게 답답하죠 보고 있으면 어쨌든 그렇습니다. 한 줌 짠물 획득해 보겠다고 정말 본인들끼리 정말 이렇게 이전투하는 모습이 국민들 보시기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정확한 숫자는 까먹었는데 네. 국민의힘에서 이번에 나온 뭐 기초의원들까지는 다 합쳐가지고 예비 후보가 네. 민주당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이게 숫자는 냉정한 거거든요. 네. 실제로 뭐 제주도나 아니면 경기도 도의원 몇 군데는 도의원 후보도 못 낸 지역도 있다고 해요. 맞아요. 지금 뭐 엄청 채웠는지 많답니다.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냉정한 현실인 거죠.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이 이제는 과거와 같은 지지나 힘을 가진 정당이 아닌 거고. 그리고 또 그런 상황을 해서 결국에 장동혁 대표라는 분도 정치적으로 보면 꽤 신인 그룹 중에 하나잖아요. 맞습니다. 오래 하신 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신의 리더십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건데 실패한 거죠. 그러니까 크게 리더십은 실패를 실종된 거고 지금 아무도 말은 안 듣는 거고 네. 그러니까 정리는 안 되는 거고 갈수록 갈짓자로 이래저래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고 그러다 망하는 건데 보통 저는 타당 사람이긴 하지만 이렇게까지 망하길 바라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정치공학적으로 따져도 국힘이 좀 적당히 망해야지 저희가 좀 치고 들어갈 그게 있지 이렇게 망해버리면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아니 보수 진영 자체가 범보수 자체가 지금 그냥 쟤네 이상한 애들이야 뭐 이러고 있으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게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사실 도매가로 팔리는 거야. 저도 별로 신나지가 않아. 패키지로 이렇게까지 망하면 정말 신나지가 않아요 저도. 그러니까 좀 잘해주셨으면 좋겠다. 큰일이네 정말. 그러니까 이제 또 우리 YSA님 귀여움이 김준호님과 두 분을 원합니다. 언제 또 귀여움이로 전직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예, 입궁열차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들어오신 분들도 모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아니 그리고 아까 박형준 시장 삭발 이야기했는데 부산특별법 촉구하면서 국회 본청 앞에서 삭발식을 했습니다. 왠지 김진태 단수 공천 받고 한 거 보고 왠지 영감을 얻었지 않나 싶은데 거기에 콜라보로 업적이 하나 더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캠프를 꾸리고 있는데 여기에 또 요주의 인물이 하나 들어갔는데
세계로교회 세이브 코리아 집회를 또 주도하던 손연보 목사의 아들인 손영광 씨가 공동 선대본부장 이래가지고 들어갔어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여러 가지 지금 평들이 나오는데 한 지역 정치 관계자라고 하는데 이게 뭐 주진우 쪽의 사람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말을 합니다. 주진우 바람이 거세다는 반증이 아니겠는가. 합리적이라고 불리는 박형준 시장이 아스팔트들까지 안아야 할 정도로 지금 다급해 보이지 않느냐라는 말을 합니다. 참 여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제가 우리 먼저 부산의 말해야 아들. 되나요? 네. 답답하죠. 뭐한 짓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이분이 무슨 뭐 울산대 공대 교수인가요? 네, 뭐 맞죠. 어쨌든 교수님이라고 하시는데 저는 이분을 이제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이제 임명했다라는 걸 보고 네. 아 경선을 이기고 본선을 지겠구나. 아. 그러니까 본 후보 한 번 하고 네. 이제 삭발도 하셨겠다. 본 후보 한 번 끝나겠구나. 그리고 제가 항상 부산시를 보면서 이 정무라인들이 아무 판단을 하는 못하는 사람이라고 나 항상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매한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자꾸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네. 이분을 누가 데리고 오자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런 하등 도움이 안 돼요. 일도 그러니까 안 쉽게 됐죠. 말해서 이분이 뭐 정책을 만들 겁니까? 뭐 할 겁니까? 대체적으로 선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얼굴 마담이라 표현하기 그렇지만 간판으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네. 이분이 나와가지고 저 손윤보 목사 아들인 손영광입니다. 박형준 시장님 지지해 주십시오라고 만약에 본 후보인 박형준 시장의 유세차에 올랐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어우. 일반 부산 시민들이 봐도 치아라 해요. 지긋지긋하다고. 네. 그러니까 이게 하면 안 되는 행동을 골라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경선용으로 뽑은 다음에 본선은 저는 지고 싶어서 이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진짜 아니 세계로교회 손연보 목사 아들은 아니지. 어떻게 그러니까 보세요? 방금 그 읽어주셨던 어떤 그 네. 평가 그게 뭐 정확하죠. 그러니까 진짜. 박현준 시장님이 뭐 정치인으로서 어떤지는 몰라도 이런 사람들하고 손잡을 캐릭터는 원래는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지금 뭐 흔히 얘기하는 다 쫄리는 거죠. 쫄린다. 쫄리는 큰일 건데 났다. 이거 이게 심정은 이해가 됩니다. 네. 자기가 출마를 하고 하면은 다급하니까 이상한 짓 하게 돼요. 그런데 이게 바닷물이에요. 내가 지금 당장 목마르다고 바닷물을 먹으면 그 소금 때문에 수분만 더 빠져나가고 내 몸은 더 죽어가요. 결국에는 잠깐 목마름을 해소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 더 괴롭게 죽게 되는 길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박현준 시장님께서 이거를 그냥 바닷물 드신 거죠. 그거 외에는 뭐 논평할 게 없다고 맞아. 생각합니다. 사실 인사가 만사인데 이거 이제 손연보 아들을 선대 본부장으로 끌어들였다. 이거 아마 영원히 남을 거거든요. 이 정도면 이제 이 세력이 지금도 사실 감으로 보이지만 완전히 쪼그라드는 순간 같이 그냥 정치 생명 끝나는 그러니까 결과가 그냥 나올 우리 수가 뭐 있다. 많이 멀리 볼 것도 없이 황교안 대표님을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고. 황교안 대표님께서 개인으로서는 얼마나 점잖으시고 네. 얼마나 젠틀하시고 얼마나 사람이 바르십니까. 저 커리어도 좋고. 그런데 사람이 이제 그런 분들하고 같이 다니니까 저래 되는 거거든요. 그런 모습을 꼭 기억하셨으면 머지않아 좋겠다. 자유와 혁신에서 볼 수도 있는 걸까요? 네. 저도 조금 덧붙이자면 박형준 시장께서 지금 네. 약간 멘탈을 잃은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본인이 원래 가려고 했던 그 방향성을 잃어버리니까 약간 폭정이라고 하기보다는 약간 아무거나 막 주워 먹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우리 한창 여의도에 그런 얘기 있었지 않습니까? 그 장동혁 대표랑 박형준 시장이 여의도 모처에 만나가지고 뭐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뭐 호용호제 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이게 컷오프, 그러니까 경선으로 바뀌긴 했습니다만 컷오프 발표되는 그날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네. 본인이 단순 줄 알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걸 알고 나서 노발대발해서 전화해가지고 막 난리를 쳤다라고 하는 게 정설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보니까 내가 장동혁 대표까지는 어떻게 꼬셨는데 고성국이나 이런 사람들을 내가 차마 덜 꼬시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컷오프가 당하는구나 이 생각이 드니까 아스팔트 쪽에 극우 쪽에 또 다른 상징성을 갖고 계신 그나마라 표현은 좀 그렇지만 그나마 어쨌든 생각이라는 게 있는 측이 손연보 목사 측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쪽에 손을 내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 공천받게 좀 도와줘. 근데 이 목사님이 안 되니까 이분이 아드님을 대통령 만드는 게 꿈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을 지금 땡겨 와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박형준 시장은 이 이슈 하나 가지고도 아마
정계 은퇴해야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짜 근데 진짜 얘기를 정말 듣고 보니까 그냥 박형준 시장이 줄을 잘못 쓰셨네. 그러니까 뇌절을 제대로 해버려. 대표한테 줄을 쓰면 어떡해. 그러니까요. 공관위원장한테 가서 써야지. 그러니까 아니, 대표가 아무 말도 진짜 아무도 말 안 듣는데. 두 분 다 또 공통적으로 말씀해주신 게 뭐 잘못 먹은 것 같다, 바닷물이다, 뭐 잘못 쪄 먹은 것 같다. 뭐 부산 사람들 이제 표현으로는 뭐 와리크 팔먹노 은친다. 저기 누구 쫓아오나. 쫓아온다. 주진우가. 예, 은친가 아니야. 이거는 독을 먹은 거야. 그러니까 주진우가 쫓아와서 이거라도 먹어야 된다. 아니 이게 농담이 아니라 이거 진짜 15대 3 나오겠는데. 그러니까 3 어디예요? 3. 3 뭐예요? 뭐 그래도 부산 정도는 그래도 어떻게 될 것 같고. 15대 3 나올 것 같아. 네, 큰일입니다 정말. 근데 그러는 와중에 우리 또 이제 서울로 다시 비행기를 타고 슉 넘어와 보겠습니다. 오늘 배현진 의원께서도 글을 하나 올렸는데 맞아요. 자 컷오프가 이루어져서 예. 3명 남았습니다. 오세훈, 윤희숙, 박수민인데 여기에 아주 재밌는 그 성북 갈비집 사장님은 나가게 됐습니다. 뭐 이런 표현을 써주셨는데 예. 당연하지. 무슨 성북 갈비집 사장님 오케이. 그 실물 경제인으로서 그런 약간 그거 알겠습니다. 근데 아니 그런 발언들을 일삼고 동료들을 그렇게 끊임없이 말도 안 되는 윤리위 제소를 하면서 그런 양반을 어떻게 서울시장 후보로 국민의힘 부끄러워집니다. 네. 정말 당연한 결과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이제 또 서울시장 선거가 또 이제 괜찮아질라나 뭐 어쩌나 아무튼 뭐 고민이 많습니다. 뭐 서울시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 우리 국면을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준호 대변인? 경기도는 네. 논평을 할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논평- 후보다운 후보가 없지 논평 않습니까? 불가. 네, 그거 네.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양양자 후보가 사무실이 있는지가 저는 사실 의문이에요. 그래. 선거 캠프가 있는지가 우선 첫 번째로 의문이고 네. 서울로 돌아가면 우리 배현진 시당위원장께서 네. 요 몇 년간 본 그 정치인 SNS 글 중에 오늘 쓰신 글이 최고의 명문이지 않나. 스프라이트 먹어. 보고 있는데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전혀 과하지도 않고 네. 덜하지도 않은데 거기에 이제 필요한 부분에 다 들어 있으면서 또 해악이 들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명문이었다라는 말씀드리면서 그나마 서울이 희망이 있죠. 그리고 서울이 살아나면은 나머지 지역들도 살아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은 뭐 오세훈 시장이나 뭐 훌륭한 후보들 많지만 그 후보들보다는 배현진 시당 위원장이 그리고 서울시당이 그나마 국민의힘에 지금 산소호흡기를 달아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사실 오세훈, 윤희숙, 박수민 의원까지 이렇게 3인 경선으로 좁혀졌는데 네. 이게 맞아요. 맞죠 사실. 그러니까 수많은 상식. 사람들이 공천 신청을 했고 그 면접을 보고 예비 경선을 치르고 경선을 치르게 되면은 대체적으로 걸러지는 이름들이 완전 새로운 신인들도 있겠지만 당세가 썩 유쾌하지 않을 때는 대체적으로 어느 수준 이상은 이름이 알려져 있고 당에서 간판으로 내걸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현직들 이런 사람들이 올라오는 게 맞아요. 근데 아마 이정현 공관위원장은 또 이상한 짓 하려고 시도했을 수도 있는데 배현진 시당위원장 자체가 강단이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또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 또 서울시 그 구청장들 공천하거나 경선하는 거 보면은 살아남아야 되는 후보, 살아남으면 안 되는 후보들이 보면은 대체적으로 그래도 이 사람은 잘라내는 게 맞지. 그리고 이 사람은 계속 남아가지고 경선은 붙여볼 만하지. 이런 사람들 명면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 공천 과정이 그나마 한 줄기 희망과 빛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또 요 공천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래도 뭐 서울시라도 좀 좋게 김준호 대변인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네. 사실 여기도 별반 다르진 않았잖아요. 왜요? 여기도 뭐 다른 곳보다 뭐 괜찮았나요? 그러지는 않았다고 저는 보고 그래도 그나마 오세훈 시장이라고 하는 분은 어쨌든 경쟁력이 있는 분이니까 제가 봤을 땐 스무스하게 오세훈 시장님으로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이번 공천 과정 중에서 까먹은 거 그걸 빨리 복구하는 게 국민의힘의 선거 캠프에서 오세훈 시장 선거 캠프에서 해야 될 일이죠. 오세훈 시장님 너무 아쉬웠던 게 저는 오세훈 시장님이 이번 공천 잡음이 있는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너무 대여 투쟁에는 등한시하셔버리고 너무 내부 투쟁에만 골몰하셨어요. 근데 뭐 당 돌아가는 꼴이 이러니까 내부 투쟁 하고 싶겠죠. 해야겠죠. 필요하죠. 나라도 그랬겠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결국 선거의 본선이라는 거는 지금 민주당의 후보와 내가 상대를 해서 이겨야 되는 거기 때문에 특히 지금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들 나오고 있는데 이게 서울 민심에서 저는 굉장히 큰
방향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데서 좀 이야기가 나오셔야 되는데 이건 이제 좀 시간 촉박하지만 빨리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이제 뭐 우리가 국민의힘에 대해서 공천 그 과정 때문에 비판하라고 얘기를 많이 못했지만 사실 지금 지지율이 좋게 나와가지고 분위기가 하하호하는 거지 지금 민주당 서울시도 지금 미쳤어요. 그쵸. 그냥 서울시당 위원장이 뭡니까 장경태 의원이에요. 아이고 많이 그리고 나오시는 분이 지금 유력한 사람이 정원호 구청장인데 왼손은 만지고 오른손은 때리던 사람들입니다. 아니, 지금 이런 사람들이 나오겠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대응을 해야 되는 국민의힘 후보가 제대로 뭔가 거기에 대한 전선을 긋고 있지 못하잖아요. 잘한다. 그러니까 전선이 저 대구까지 내려가는 겁니다. 절대 안 돼요. 전선을 다시 서울로 끌어와야 되고 민주당에서 충분히 그 부분에서는 우리가 때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면 잘 될 건데 오세훈 시장님이 요즘 좀 그런 감이 좀 없으셔가지고 걱정입니다. 내가 저기 정원호 오른손으로 때렸다 이야기 하니까 짧게 한마디 또 해보면은 그쪽 애들은 꼭 그런 걸 되게 정당화하더라고. 그것도 이제 전과가 있었던 그것도 네. 뭐 무슨 민주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의견이 갈려서 뭐 이렇게 못 참고 이렇게 해버렸다. 뭐 멱살 잡고 뭐 이렇게 때려버렸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아니 그럼 다 정당화가 돼. 얘네는 뭐 하다가 뭐 직기 파손하고 이런 거 다 그냥 합법적인 뭔가 정의로운 범죄고 정의로운 정과고 뭐 이런 걸 주장을 하던데 만약 정원호 씨 본선 올라오잖아요. 난리 날 준비해야 됩니다. 이거 맞아요. 정말로. 아니 저는 그것도 너무 이 민주당이라고 하는 인사들의 너무 뻔뻔하고 추악하다고 생각하는 게 진짜로. 뭐냐면 맞아요. 이 5.18이라는 것이 그 민주당도 물론이고 또 우리나라 국민들에게도 물론이고 굉장히 성역화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자기 개인의 어떤 전과나 비행을 커버치기 위해서 팔아먹는 거밖에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장경태 의원도 탈당하면서 글 썼는데 거기에다가 자기가 예를 들어 지금 성추행 의혹받아 갔으면 뭐 억울한 게 있으면 억울하다 하고 아니면 뭐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하면 되는데 거기 마무리에다 뭐라고 하냐면 민주당이 빛의 혁명을 완수하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통해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뭔 소리야? 나 지금 성추행 의혹 때문에 탈당하는데 거기다 대고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빛의 혁명이 그 채무의 빛의 혁명 아니야? 그러니까 이 민주당이라고 하는 인사들이 너무 자기네들의 그 아젠다를 자기들 개인 비행도 없는데 팔아먹었다는 이 버릇 이거 좀 그만해야 된다. 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강하게 지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아까 이상규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떤 분 캐니캐니님이 너무 댓글에 재밌게 달아주셔가지고 이상규 갈비집 파 다대기 추가 200원 에라이 야파 다대기 200원 추가 거기가 유명하죠. 오버 저도 아니야? 얼마 전에 알았는데 파절이를 추가하면 리필하면은 200원에 거의 가네요. 200원 뭔가 뭐야? 아니 뭐 요즘 뭐 시대의 흐름이 그럴 수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진짜로. 뭔가 이 구시대적인 내 마인드로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근데 200원 받을 거면 차라리 서비스 차원에서 안 받는 게 낫지 않나요? 차라리 아니 지지자분들이 이런 걸 아는 게 더 신기해. 그러니까 이런 걸로 저도 정보를 받는데 저도 똑같았어요. 원래 반응이 뭐가 200원이죠? 어떻게 파절이를 200원을 받고 주제했는데 이 가게가 그걸 하고 있다라고 해서 괜히 부자가 아니다.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 그 지지자분들이 대단하십니다. 모르는 게 없어요. 정말 네. 정보가 정말 방대합니다. 이 정도 국회 도서관 뺨 때릴 정도로 정말 방대한 정보를 가지고 계셔서 많이 저도 배우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 약간 고맙습니다. 파절이 200원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잘 고깃값을 녹여야죠.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은 해. 우리나라의 요신업 전체가 좀 그런 식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은 해. 근데 외국처럼. 내가 밥 먹다가 200원 주세요. 그럼 다음에 안 갈 것 같아. 그러니까 근데 200원 다음에 안 갈 것 차라리 같아. 녹이거나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되는데 안 갈 것 참. 같아. 야 너 세 접시나 추가했냐 임마? 너 600원 내놔. 양가적인 감정이야 참. 전 짜친다. 그러지 맙시다 우리. 예? 참 그렇게 하니까 맞다 이거 마지막으로 요것도 짧게 한번 여쭤보고 싶었는데 네. 오늘까지 해가지고 국민의힘에서 광역의원 비례대표 청년들 대상으로 오디션 하고 있잖아요. 여기 이제 정말 많은 후보들 뭐 100명 정도 뭐 나와 있는데 야 이것도 맞나요? 그러니까 100명이 너무 많아요? 적나? 아니 예. 저는 사실 이 대표가 국민의힘 대표였을 때 뭐 대선도 이기고 지선도 이기고 훌륭한 역할을 많이 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네. 이런 오디션 프로그램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지금도 어제 진행했네 PPAT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민의힘에서도. 시험 쳤죠. 되게 괜찮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도 되게 좋았다라고 생각하고 근데 지금 이 PPAT나 오디션이라고 하는 이 제도가
처음에 생각했던 그 구조나 그 목적에 지금 안 맞는 상황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아, 그래요? 특정인을 뭐 아쉽네. 지지한다라고 해가지고 자기 투표해달라고 하고 계속 독려 같은 거 하고 그다음에 지금 나오는 사람들 이 젊은 친구들도 대체적으로 보면은 너무 어느 쪽으로 너무 나가 있거나 아니면은 참 이게 슬픈 얘기긴 한데 그 한동훈 대표를 본 적도 없고 뭐 어떤 식으로 뭐 안 봐도 상관없습니다만 전혀 그런 결을 따르지 않다가 자기가 봤을 때 한동훈 대표 쪽에 지지를 받으면은 본인이 후보가 될 것 같으니 갑자기 막 포스팅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런 식으로 뭐라고 해야 될까 여론 조작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식으로 이 오디션을 진행하는 게 이 대표가 만들었던 그 오디션 프로그램 자체는 사실 실력으로 우리가 이제 뭐 연줄이나 뭐 학벌이나 이런 거 말고 실력으로 우리가 이겨내 가지고 이 사람이 진짜 여의도 정치를 바꾸는 인재를 찾아내자 이제 이 의도가 저는 되게 좋다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마저 의도가 퇴색되고 의미가 이제 퇴화되는 거를 봤었을 때는 지금 우리 당이 이제 뭔가 좋은 거를 만들어 놓으면 이거를 참 귀신같이 다 깨부시는 게 묘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진짜 생각이 잘 돼 있는 듭니다. 것도 부서. 아니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SNS 같은 거 보니까 윤호개인 인증 청년입니다 이래가지고 막 자기네들끼리 막 돌리더라고요. 그래서 윤호개인 인증 청년 투표 많이 해주십시오 막 이런 걸 좀 돌리고 하는데 그러면서 또 덧붙여서 이야기를 하는 게 뭐 서울시당 배현진 위원장이 지금 그 후보들한테 기초 광역 후보들한테 윤호개인인지 아닌지 뭐 사상 검증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막 하더라고요. 근데 뭐 음모론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걸 떠나서 얼마 전에 국회의원 일동이 결의문을 발표를 그러니까. 했잖아요. 예, 근데 그 사상 검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치적 복귀 반대 결의문을 장동혁, 송원석도 포함된 채로 했는데 그거를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만약 사실이라 당연히 한들. 해야 아니, 되는 이거는 1차 관문 아닌가? 사상 검증이라는 표현이라는 게 웃긴 그러니까 게 사상 검증이 얘기한 대로 아닌데. 이 당의 당 대표까지 포함한 모든 국회의원들이 결의를 한 당론이에요. 네, 당론이죠. 우리 당으로 후보로 나올 거잖아. 네. 그럼 우리 당의 당론을 따르세요라고 물어본 거잖아.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그걸 안 물어보면은 뭐야? 이 국민의힘이라는 거는 그냥 뭐 이념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니네들 직책 자리 받고 싶은데 발사대로 쓰겠다는 거야 뭐야? 그건 이상하잖아. 네. 예를 들어 내가 민주당에 입당해가지고 뭐 나오고 싶어가지고 거기서 그래갖고 검찰 개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어볼 거 아니야. 그럼 거기다가 저는 검찰 수호해야 됩니다 합니다. 그럼 민주당에서 안 들어보내줄 거잖아. 그건 당연히 물어봐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그럼 물어볼 수도 있지. 근데 저는 이제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네. 이런 젊은 친구들이 해보겠다고 도전을 하고 뭐 아둥바둥 하는 건 좋다고 생각은 하는데 네. 이게 정치를 너무 쉽게 하려는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나 윤호개인 인증이니까 윤호개인 분들 찍어주십시오. 나 한동훈 대표 따르니까 한동훈 대표 지지하면 날 찍어주십시오.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디에 업혀 갖고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당시에 뭐 나는 국대단 이런 오디션 같은 경우는 어디에 업혀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거기에서 붙어서 깨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로 됐을 때 나이는 어리지만 경력은 짧지만 그래도 권위가 생기는 거거든요. 내가 이런 경쟁을 이겨내고 올라왔기 때문에. 근데 내가 그냥 누구 등에 업혀가지고 했으면은 두 가지밖에 안 돼요. 하나는 뭐 이 사람들이 이용해 먹고 버리거나 차라리 그거는 뭐 그럴 수 있다. 아니면 그분들한테 끌려다니게 돼요. 그러면 자기 정치 하나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이런 자리를 가고 싶어하고 이런 마음을 부정하진 않아요. 그런 게 있어야 또 그런 욕망이 있어야 자기가 정치권에서 어느 정도 해나갈 수도 있는 건 사실이니까. 다만 그 길을 너무 쉽게 가려고 하면 결국에는 아무것도 안 된다.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이게 새겨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요. 나는 국대다 맞아요. 출신인 문성호 대변인이 하는 조언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해당 오디션의 선배이기 때문에 이 선배님이 하신 얘기 잘 새겨 듣고 말씀하신 대로 저도 개인의 역량을 펼쳐 나가야지 내가 누구랑 친한데 저 누구 지지하는데요 어떤데요라고 하는 거는 너무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이제 국민의힘이 정말 비상식적인 기행들이 전국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으니까 지금 지지율이 오늘 또 발표가 됐는데 리얼미터 거예요. 근데 이 리얼미터 건데 자 일단 수치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은 계속해서 오릅니다. 62.2%가 나왔고 민주당 53, 국민의힘 28.1. 와, 좀 있으면 리얼미터도 더블 스코어 나겠는데 여기서 또 하고 싶었던 말이 딱 작년 말에 제가 또 아까 유튜브 혹시나 해서 찾아봤는데 김민수 최고가 조선 방송 나와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갤럽 가지고 우리 엄청 공격하니까 리얼미터도 봐야 되고 조원 CNI도 봐야 되고 뭐 다른 것들도 봐야 된다 이러면서 심지어 현장 최고위 하면서 양양조 최고랑 이것 때문에 싸웠어요. 예. 맞아요. 했는데 리얼미터 결국에 지금 박살 났죠.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김준호 대변인?
보긴 뭘 봐. 이제 이런 큰일 사람들 났다. 하는 말 이런 거 들으면 안 되지. 아이 김민수 그리고 대답해 뭐 이래야 제가 돼요. 봤을 때 이런 얘기 할 것 같아요. 네. 부울경은 우리가 이기고 있고 대구 경북 우리가 이기고 있다. 부울경은 접전이지만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기고 있다. 이제 이걸로 가름할 것 같은데 이게 생각이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스스로 영남 자민련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지지율이 빠지고 안 좋게 나오면은 아니야 저 여론조사는 잘못됐어 이건 이렇게 해서는 안 돼 이렇게 주장할 게 아니고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이제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아가는 게 맞는데 지금은 약간 보면 다 배째라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뭐 한국갤럽 보지 마라 뭐 MBS 보지 마라 그럼 도대체 뭘 봐야 됩니까? 이러다가 천지일보만 봐라. 이럴 것 그러니까 같은데. 고성국 TV나 천지일보가 뭐 2주에 한 번씩 월요일에 발표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만 볼 거면은 진짜 아예 그냥 자기네들 세상을 만드는 게 나아요. 유토피아론처럼 이거 진보의 너무 유토피아론처럼. 답답한 얘기지 않습니까? 이게 부울경만이니까 PK 지키고 TK 지키면은 우리는 선방했어 이건데 이게 대한민국의 공당이 할 자세가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 자민련 만들고 작정한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사실 무슨 생각으로 정치를 하는지 이제는 이해하고 싶지가 않아요. 저는. 네, 그렇습니다. 그 이제 애기가 네. 집에서 혼자 장난 같은 걸 치다가 네. 뭐 컵을 깬다든지 뭐 그릇을 깬다든지 엄마 아빠 옷을 망쳐놓는다든지 하면요 네. 그걸 치워야 되는데 네. 이불을 갖다가 이렇게 쓱 덮어놓았어요. 잘한다. 그 현실을 벗어나고 싶은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이불로 덮어둔다고 그 밑에 있는 유리 조각들이 사라지지는 않아요. 결국에는 그 이불을 치우고 그 유리 조각들을 치워야 되거든요. 근데 그 치우는 과정에서 깨트린 본인들의 책임 이걸 치워야 되는데 들어가는 품 같은 걸 감당할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런 류의 어떤 에튜티드가 계속돼서 극단까지 간 게 그 바로 부정선거예요. 그러니까요. 선거가 부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긴 건데 진 거다로 가요. 그렇게 되는 순간 이 정당이라고 하는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게 돼요. 선거 질 수도 있어요. 여론조사 떨어질 수도 있어요. 지지율 떨어질 수도 있어요.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한 5년 전, 뭐 8년 전, 아니면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때 이럴 때 국민의힘 그땐 국민의힘이 아니었지만 보수 정당 지지율이랑 민주당계 지지율이랑 보면 민주당이 처참했던 시기도 있어요. 민주당도 지금 국민의힘처럼 후보 못 내 가지고 막 난리 났던 적도 있어요. 네. 그런데 그렇다고 거기서 이거 다 부정이야, 이거는 말이 안 돼, 이건 여조가 잘못된 거야라고 부정하기 시작하면 거기서 계속 머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반대로 민주당이 그런 일을 겪었을 때도 민주당 분명히 부정선거론이 나왔어요. 그때 김원준 씨가 막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에 끝까지 끌려다니지 않고 결국에는 반전을 이뤄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제의 해결은 그 문제를 인식하면서부터 있어요. 근데 그거를 자꾸 눈을 돌리시면 아무것도 안 된다.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이거는 지지자분들을 탓할 게 아니라 자꾸 그 눈을 돌리게 하려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그 유리를 깬 책임이 있는 사람들, 그 유리를 치워야 되는 권한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본인들이 그 책임을 지기 싫어하니까 그 책임 회피를 하는 건데 이분들이야 뭐 그 순간 회피하고 다시 한번 당권지면 되겠지만 그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은 그만큼 더 망가지고 그만큼 더 후퇴하고 그만큼 더 약해질 거다. 이걸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김민수 양양자 이렇게 다툼이 있을 때 양양자 최고가 뭐 큰 말 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 정당이 여론조사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경계하고 인식하고 우리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여러 가지 설파 방법을 찾아야 된다 했는데 김민수가 뭐 무슨 면접 방식이 어떻고 전화 방식이 어떻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자기 혼자 전문가야 보면 맨날 아이, 태블릿 들고 다니면서. 아니 그럼 천지일보만 볼 거야? 그러면 여론조사 꽃에서는 대구시장도 김부겸한테 밀리는 걸로 나오고 있는데 맞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그냥 여러 가지 다각도로 살펴봐야지 보고 싶은 것만 보니까 지금 단 것만 입에 삼키고 이러니까 참 정말 정당이 이렇게나 망가졌다 싶은데 여기에 여러 가지 정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이제 20일까지 이렇게 조사를 한 내용이거든요. 오늘 나올 리얼미터는 여기에는 우리 또 큰 역할을 해주신 분이 한 분 계시는 것 같은데 장해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죠. 우리 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문성호 대변인께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는데 사실 신분이 있기 때문에 네. 맞아. 같이 있었어요. 네, 맞아. 저 옆에 있었죠. 맞아요. 네. 네. 다행히 여기에 기사에는 뭐 옆에 있는 사람들은 말렸다라고 잘 써주셨습니다. 네. 여기 아니 사실 근데 개혁신당 입장이 좀 곤란할 것 같은 게 뭐냐면 조갑재 대표께서는 네. 정말 이 이준석 대표에 대한 이 애정과 정말 존경심이 애정이 정말 커요. 오래도록 정말 이준석 대표께서 뭐 이런 건 잘하신다 뭐 이런 거 엄청난 비호를 많이 해주신 거의 호위무사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제가 옆에 있었던 사람으로 좀 그래도
아는 사람인데 뭐 너무 박하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 네. 그냥 우리가 어린이, 젊은이 이런 단어는 혐오가 아닌데 왜 그 단어는 그런 걸까 이런 슬픈 현실에 대해서 일단 첫 번째가 있고 네. 근데 저는 그 옆에서 들었을 때 내용이 이게 그 어떤 노인 세대를 비하하는 내용은 아니었어요. 그냥 조갑제 그 주피를 비하한 거죠. 양상훈 조갑제. 그 사람들을 비하한 거죠. 그 다음 주에 나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비하는 조갑제 씨를 비하한 네.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뭐 이게 좀 세대를 비하했다 이런 건 좀 과한 것 같고 네. 그냥 뭐 조갑제라는 분을 비하한 거고 뭐 거기에 본인이 비하했다고 하는데 뭐 어째 본인이 책임질 일이지 그거에 대해서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그래도- 그 얘기가 나왔던 맥락이 네. 지금 이제 결국에는 그 얘기하신 게 오이한 연합을 얘기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게 네. 사실 될 수가 없어요. 네. 정치적으로 이게 가능하지가 않은 얘기인데 음. 가능하지 않은 얘기를 하시는 거에 대해서 근데 뭐 제 입장에서야 그냥 어차피 의미 없는 얘기인데 뭐 저렇게 얘기하실 수 있죠. 하지만 현실성은 없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넘기면 될 텐데 네. 뭐 장해찬 이사장께서는 뭐 평소에는 그런 행태들에 대해 뭐 분노를 해서 본인이 그랬다고 하니까 뭐 본인 그랬다는 것 같고 그래도 우리 개혁신당에서는 좀 그 실드를 좀 많이 해주십시오. 조갑재 대표가 얼마나 또 감사한 분이십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뭐 감사 네. 뭐 이전에 이게 현실적으로 안 되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게 될 수가 없고 네. 셋이가 뭐 네. 합쳐가지고 네, 경기도지사에 나가라 이런 글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셋이가 말씀하신 것처럼 합치기가 힘든데 네. 이런 상상을 해본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부정선거론자들과 절연하고 윤호개인과 절연하면서 이 셋이가 합친다면은 지금 이 이재명이 폭정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카발친데 반론한 것처럼 어쨌든 그런데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합치면은 시너지 효과를 내서 민주당과 싸워볼 수 있는 정당으로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약간 희망사항 겸 조언 겸 이제 이런 게 들어가 있었는데 장예찬 이제 전 최고 같은 경우에는 왜 이준석을 과하게 이제 그러니까 글을 안 읽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왜 경기지사에 나가라고 하냐, 뭐 늙은이들 뭐 제정신이니까 이렇게 나간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비판은 할 수 있어요. 근데 다만 이게 늙은이라는 표현 자체가 어쨌든 뭐 젊은이는 멸칭이 아닌데 왜 늙은이는 멸칭으로 들리냐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청자의 기준이기 때문에 연배가 있는 분들이 싫다라고 하면 사실 조심해야 되는 표현이긴 해요. 그리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어떤 친구들은 저희보다 어린 나이 때한테 이봐 젊은이라고 하면은 아저씨 누군데 나한테 젊은이 하는 경우도 왕왕 있어요. 거기에 플러스로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하신 얘기가 나이 먹는 것도 서러운데 너네 뭔데 나한테 늙은이라고 하냐 이럴 수가 있는데 어쨌든 다른 걸 다 떠나서 장예찬 최고는 말 실수를 했고 네. 그럼 그 실수라는 거에 대해서 내용 이런 거를 다 잘라내고서라도 사과를 제대로 했었어야 됐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명이 아니라 어쨌든 이게 내가 억울한 부분이 사실 있을 수 있잖아요. 모든 일들이. 일단 또 언론에서 쓰다 보면은 이게 또 확대 해석이 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이러이런 의도였는데 이렇게 들리셨다면은 뭐 송구하다, 죄송하다고 본인이 이제 우선 숙인 다음에 추후에 다른 식으로 해명을 사실 해도 돼요. 근데 이게 너무 그 다음 날인가 며칠 안 돼서 바로 그 YTN 방송에 나가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또 굳이 아무 맥락 없는 거 한동훈까지 끌어들여가지고 이제 싸움을 붙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뭐 너 이리 와봐 해가지고 네가 말한 게 더 나쁜 거 아니야 하다 보니까 욕을 이제 따따블로 먹는 거죠. 이분은 그냥 이제 먹고 끝날 일인데.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안타깝지. 그러니까 정치하는 방식이 굳이 이렇게 해가지고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하기도 애매해요. 그러니까 이런 약간 좀 너네는 왜 그러냐라고 하면서 그 좀 벽을 치게 만드는 형식의 정치를 하면서 또 젊은 정치, 청년 정치 이제 이렇게 가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다 안타깝다라는 거죠. 맞아요. 사실 뭐 장해찬은 장해찬이고 뭐 아쉬운 부분은 이긴 총장이나 이제 또 다른 대변인 분들은 그래도 애정 어린 조언은 너무나 감사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검토할 만한 아젠다는 아닌 것 같다. 뭐 이 정도였으면 얼마나 딱 좋았을까 싶은 아쉬움이 그러니까 이제 씁쓸함이 뭐 남습니다. 제 입장에서나 네.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곤란하죠. 잘못 그러니까 왜냐면 일단은 장희찬 최고가 뭐 우리를 좋게 얘기해 준답시고 한 얘기니까 우리가 뭐라 그러긴 좀 그래. 근데 그렇다고 또 그 말 한 게 잘하셨습니다 하기도 좀 그래. 그러니까 그냥
그 사람들끼리 좀 얘기를 하시면 될 거를 왜 중간에 우리를 껴가지고 얘기하고 싶은 건 일단 그 조갑재 주필께서 얘기하신 내용들은 뭐 될 수가 없는 얘기고, 근데 될 수가 없는 얘기지만 뭐 정치권에 저도 이제 논평을 하고 하다 보면은 이 얘기 저 얘기 하잖아요. 뭐 민주당에 대해서도 저런 얘기하고 뭐 한동훈 대표한테도 이런 얘기하고, 그럼 뭐 이런 댓글창에 네가 뭘 한다고 그래 이런 거 많이 달리지만 그래도 아유, 하잖아요. 맞아. 할 수도 있는 건데 뭐 그걸 그렇게까지 격하게 받으셨나? 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아무튼 민주당 53%나 만들어준 이 모든 공로는 돌고 돌아 뭐 이런 뭐 해프닝들이 여러 가지, 장해찬은 해프닝 수준은 아닌 것 같아. 나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에 장동현이 지금 모든 책임을 다 지고 있는데 이게 정말 끝나고 지선 끝나고 한 개인이 책임질 수 있는 총량이 맞느냐 하는 것도 갑론을박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책임 어떻게 져요? 묻죠. 그러니까 이게 큰일입니다. 그럼 시간이 또 시간인지라 마지막으로 하나만 요거는 좀 아쉬워가지고 여쭤보고 싶었는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 하면서 그것이 알고 싶다에 사과를 받고 싶다. 작년아 이거 유죄도 됐는데 사과 받고 싶다. 예전에 나 조폭이랑 연루된 거 막 너희가 이랬지 않냐 해가지고 요거 사과문을 또 게재를 했어요. 저는 게재할 줄 몰랐는데 근데 게재하면서 또 해시태그 이재명, 해시태그 살인 뭐 이런 거 같이 올라가가지고 하여튼 일이 있었는데, 여기서 PD님 그 사진 한 번만 띄워줄래요? 아니 사실 조폭이고 이상한 사람이 시장 집무실 가가지고 책상에 그러니까요. 발 올리고 사진 찍고 있던 이런 거 뭐 어떻게 설명을 하는지 아니 그러니까 지금 모르겠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좀 비겁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네. 지금 이 장영하 변호사가 얘기하는 그 뭐 20억 원의 돈이 있었다, 이거는 허위 사실인 거죠. 그런데 그게 하나가 허위 사실이기 때문에 나는 그 외에 모든 나에 대한 이 관련된 의혹이 다 허위 사실이다라고 퉁쳐가지고 뭔가 프레임을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 국제 마피아파 출신인 사람들이 네. 그 이재명 대통령이 뭐 성남시절시절 경기도지사시절 이런 산하 기관 같은 데서 근무를 하겠다고 사실이에요. 그분들이 뭐 진짜 손을 씻고 완전 나는 이제 과거에는 그런 일을 했었지만 이제 손을 씻고 새 사람이 돼가지고 정말 우리 국가 이벤트를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출신 사람들이 그 엮여 있었던 건 사실이고 본인이 또 거기에서 그 사람들과 만남을 가지고 또 변호도 맡았던 적도 있고 사실이잖아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연루된 게 아니냐라고 당연히 어떤 언론이나 상대 정치인 측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뭐 이러고 있는데 만약에 내 아는 친구들 중에 막 이렇게 막 조폭 같은 애들이 있어. 근데 나는 그냥 친구야. 그냥 술 몇 번 먹은 게 다고 뭐 한 거 없어. 근데 막 보니까 내가 옛날에 뭐 국힘 대변일 때 대변실 애 데리고 와가지고 내 대변실 앉혀놓고 사진 찍고 이랬어. 그냥 그 기사 날 수 있지. 날 수 있죠. 나 뭐 연루됐다라고 기사 쓸 수도 있지. 근데 거기에 대해서 물론 뭐 추가적으로 근데 그 두 사람이 사실은 뭘 해가지고 돈을 받았다거나 그거는 잘못된 거죠. 그럼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잘못됐다고 했고 거기에 대해 사과문 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 선에서 멈춰야지. 마치 그 모든 걸 묶어가지고 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들 이런 의혹에 자기가 한 번이라도 억울하지 않을 사람들 어디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본인은 지금 대통령이라고 하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니까 너네 그거 사과해라고 찍을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저는 좀 대통령으로서의 적절한 조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준호 대변인님은 또 민주당에 한 말씀 해주실 거 있으실까요? 이하 동문입니다. 그리고 이재명이 이재명했다. 야 제명이 제명했다.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원래 이런 사람이었죠. 뭐 뉴 이재명 타령하고 네. 무슨 뭐 실용 중도보수 타령 많이 했는데 이재명은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요. 원래 쪼잔하고 속 좁고 집요하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거 본인이 긁힌 거예요. 많이 긁혔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흔히 말하는 마상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많이 다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SBS 메인 뉴스 8시 뉴스에서 사과를 한 거지 않습니까? 사과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해시태그로 자동 해시태그지 않습니까? 이게 직원이 단 게 아니라 자동으로 걸린 거에 알고리즘에 맞게 자동으로 걸린 거에 대해서 또 시비를 또 걸었어요. 또 사과를 받아야 된대요. 사실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과 받아야 되고 아유 죄송합니다라고 하는 걸 굳이 받아야 되나요? 이분 앞으로 선거에 나올 일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SBS에서 그냥 사과를 했습니다. 저도 이렇기 때문에 뭐 받아들입니다. 정도로 충분히 마무리해도 돼요. 대통령은 원래 이렇게 품을 넓게 쓰고 본인이 억울하고 뭐 하더라도 지지율이 이렇게 높게 나오잖아요. 뭐 62% 말이 안 되는 지지율이 나오는데 그러면 요 정도로 하고 넘어가면은 그래도 사람 진짜 변했네.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약간 젠틀해졌네. 이렇게 나아갈 수가 있는데 죽어도 사과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고 그러니까 SBS 언론 노조에서 하는 얘기가 재갈 물리지 마라. 그러니까 자꾸 사과 요구하지 마. 보도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진짜 속 좁고 쪼잔한 이재명의 본성이 그대로 드러낸 사건이다. 그리고 원래 이분 전과 사범이기도 하고 네. 대통령이 될 당시까지도 사실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한 정치인이었던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여곡절 끝에 대통령이 됐고 본인이 이렇게 점잖은 척 하면은 그냥 이 컨셉대로 가면 돼요. 굳이 내가 이 조폭이랑 연루 안 됐다라고 해서 이걸 막 자랑한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한테 변하는 게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없죠. 그냥 이 사람은 그냥 대통령 그 하는 거예요. 그럼 이대로 가면 되는데 공소 취소나 이런 뭐 나 조폭이랑 연루 안 됐어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집착을 한다. 그러니까 너무 속보이는 행태를 보이는 것 같은데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크게 해라. 저는 이 말씀 드리고 그리고 저도 네. 좀 악수라고 생각을 하는 게 허위 사실 나온 거에 대해서 딱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자꾸 본인이 그걸 다른 것까지 다 퉁쳐서 뭉개려고 그러면 언론하고 이런 기자분들도 사람이라서 그래? 그러면은 네가 이것까지 지금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거야? 한번 파봐?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지금이야 이제 임기 1년 차고 서슬퍼러니까 가만히 있을지 몰라도 기자님들 무서운 게 뭐냐면 지금 같을 힘이 셀 때 안 때려요. 아카이빙하고 힘 있는. 빠질 때까지 쥐고 있다 그때 탁 터트려서 때리거든요. 이게 오히려 가만히 있는 사람들 건드는 걸 수도 있어요. 집벌집을 건드려 그러니까 놔서 저는 절대 좋은 행태가 아니다. 정말 큰일이네요. 그러니까 오늘 또 많은 분들 댓글 달아주셨는데 그 중에 또 장동혁 사태님은 문성호 대변인 잘생겼다고 또 감사합니다. 까방권까지 드렸다고 하네요. 네. 몇 번이나 주실지 모르겠는데. 네. 여러분 평등하게 살아야 돼요. 큰일 나네. 외모 나 패권은 까방권 하나도 못 받았는데. 아니 뭐 부럽긴 합니다만 솔직히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 네. 입국열차라고 하는 방송이 네. 저한테 나름 험지입니다. 그렇지. 네. 그래서 나름 네. 이런 험지에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이렇게 또 반응을 해주시면 제가 또 마음이 아주 좋습니다. 험지에 나오셔가지고 장동혁 사태님은 그 밑에 또 문성원이 한 팀 오시면 엄청 응원해 드릴게요 하시는데 아유 죄송합니다. 네 또 소신을 가지고 똑똑하게 또 하시니까 그런데 또 다른 분은 김준혜 어제 한동훈 간식 입으로 받아 먹던데 귀엽더라고요. 아 팬이 많으신데요. 문성호 대변인보다 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게 요즘에 이제 그 영화 갑자기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유해진 씨가 인기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인기라고 하는 것은 꼭 얼굴로 가는 것이 아니고 맞습니다. 뭐 연기력이나 그 사람의 이제 뭐 매력도나 이런 네. 걸로 저는 근데 유해진 씨 되게 지적이고 이러셨기 때문에 뭐 많은 부분 좋아합니다만 네. 뭐 외모적으로 되게 출중한 또 배우는 아니다 보니 저는 이제 뭐 그렇단 말씀. 아유 뭐 그런 쪽의 칼라는 아니십니다 전혀. 예, 네, 과도하게 행설수설했네요. 네 모델 같다고도 하시고 아무튼 여러 가지 극찬이 오가는 오늘 입국열차였습니다. 아무튼 오늘 두 분 말씀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 또 여기 많은 분들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서 오늘 댓글도 많이 달아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나가실 때 또 좋아요 구독 안 눌러져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꼭 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또 똑같은 시간에 저희 찾아뵙도록 하고 두 분 이제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시청해 주신 모든 승객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